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아들 준호가 운전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대기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박철수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검사를 받으러 오셨나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치매 검사 좀 받아보려고요. 최근에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아버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는 박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시죠.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의사는 인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2025년 10월 3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박철수 씨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0 빼는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간단한 그림 그리기도 문제없이 해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인지 능력은 전혀 문제없어 보이시는데요. 며느리가 급하게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매일 기록한 건데요. 의사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자주 나타났다고요? 네, 거의 매일이요. 의사는 박철수 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런 증상들 기억나시나요? 전혀 없었던 일들입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검사 결과상 문제가 없습니다. 2주 후에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쪽지를 창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병원 주차장 근처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재산 빼앗으려 거짓으로 치매 만듭니다.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박철수. 그날 저녁 박철수 씨는 제자 민수를 만났습니다. 동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이제는 40 중반이 되었지만요. 민수야, 선생님이 부탁이 있어서 불렀다. 말씀하세요. 박철수 씨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이 집을 팔아야겠다. 빨리. 하지만 가족들 동의 없이는. 내 명의야. 내가 팔 수 있어.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확실하세요? 확실해. 40년을 산 집이지만 이제는 떠나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매수자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 씨는 거실에 앉아 있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손자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보험증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자신의 명의였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 다른 계획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우리 유럽 여행 가거든요. 그래. 10일 정도 갈 건데 아버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집에 있지.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괜찮아. 혼자도 잘 있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없는 동안 은정이한테 들르라고 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있을 수 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철수 씨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그 집 매물 언제쯤 내놓을 수 있니? 다음 주면 가능합니다. 좋아. 금매로 내놓자. 빨리 팔아야 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박철수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유럽에 가는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0월 15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아내와 함께 웃고 울었던 공간, 아이들이 자라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곡동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지요. 미안해, 여보. 박철수 씨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련한 집을 내가 팔아야 해.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 줄 거야. 그렇지? 다음 날 박철수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모든 예금을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옮기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제 돈이니까요. 박철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수원의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20평짜리였습니다. 전세 5억 원. 다음 주 월요일에 입주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유럽으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10월 14일 저녁 가족들은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3개가 현관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혼자 계시는 동안 아무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일 계획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서재에서 마지막 붓글씨를 썼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77세 노교장의 반격이 말입니다. 10월 15일 새벽 5시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6시 박철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매수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매수자는 40대 부부였습니다. 좋은 집입니다. 잘 살겠습니다. 매수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8억 원. 시세보다 2억 낮은 가격이었지만 빠른 거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당금일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이사 가능하시죠? 물론입니다. 박철수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게 맞는 일이야.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민수야.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하지만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아내의 사진, 아이들 어렸을 적 앨범, 오래된 책 몇 권, 북과 벼루. 옷은 두어 박 쓰면 충분했습니다. 가구는 모두 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다야. 박철수 씨는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모든 공간에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이해할 거야. 박철수 씨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원의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20평,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며 박철수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0년을 산 집을 떠났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공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복지관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박철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0월 25일 밤,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1시, 지금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비밀번호도 안 열려요. 박철수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너희 돌아왔구나. 여행은 재미있었니? 아버지, 지금 농담할 때예요? 농담 아니야. 집은 팔았다. 28억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동의도 없이.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거예요. 당장 취소하세요. 내 명의야. 내가 팔았어.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요?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 다 알고 있었어. 그건 관찰 일지도 봤어. 어차피 오래 사실 분이 아니니까 제일 싼 곳으로라고 적은 것도.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 녹음 파일, 사진, 이웃들 증언.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준호야, 넌 다 알고 있었잖아. 아니, 넌 변호사야.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줬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됐어. 이제 연락하지 마.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박철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딸 은정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 씨의 새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은정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가 오빠 말만 믿고. 괜찮아. 넌 몰랐으니까.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괜찮아. 이렇게 작은 집에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혼자가 편해.
눈치 안 봐도 되잖아.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2번은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은정이 돌아간 후 박철수 씨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수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곡동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평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 조정을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탁구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박 선생님, 탁구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같은 반 어르신이 칭찬했습니다. 젊었을 때 좀 쳤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등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죠. 박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고맙다. 아빠, 행복하세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7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편안한 적은 처음이야. 정말요? 정말이지.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 은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곡동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박철수 씨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7세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봄이 왔습니다. 박철수 씨가 수원에서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박철수 씨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과였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이 인사했습니다. 최근 친해진 김 씨였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 복지관에서 서예 전시한다던데 가세요? 물론이죠. 박철수 씨는 이제 이 동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서예 반장이 되었고 탁구 동호회에서는 최고령 에이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요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박철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전 10시 딸 은정이 전화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지. 제가 갈게요. 반찬도 좀 가져갈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빠. 은정은 약속대로 정말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박철수 씨를 반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할아버지 자체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은정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미안해요. 은정아,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박철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행복해. 그걸로 됐어. 오빠는 요즘 많이 힘들대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승진해서 밀렸고 형부랑은 이혼했어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용서 못해요? 용서? 그건 아니야. 난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박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더라. 난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야. 은정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해. 오후에 복지관에서 서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박철수 씨의 작품도 여러 점 걸렸습니다. 박 선생님 글씨 참 좋아요. 복지관 관장이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지역 노인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주제인데요? 재산을 노리는 가족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이요. 선생님 사례를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베란다에 나가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즐겨 마시는 국화차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원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싶어? 박철수 씨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 잘 지내고 있어. 당신도 안심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는 소식 듣고 싶어서요. 박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다행이에요. 준호야. 네, 아버지. 너도 잘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 씨는 노인의 강연을 했습니다.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7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가족의 배신, 홀로 싸운 시간, 그리고 지금의 평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힘내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78세가 되었습니다. 은정이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고마워. 박철수 씨는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케이크를 먹으며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인생 이막이 어때요? 아주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었어.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보고 싶어? 국내 여기저기.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같이 다닐게요. 그래, 그러자.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다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78세 생일. 오늘 깨달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나는 77세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행복하다. 도곡동 아파트를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다. 돈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가족을 잃었지만 존엄을 지켰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박철수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곡동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지? 박철수 씨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77세의 박철수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인생의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볼 곳도 많았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는 기대에 차서 중얼거렸습니다. 78세의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며 말입니다.